이번 시간은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3월 시군구 의회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3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미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점점 보완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사회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 시대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찰할 때 사회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의미가 구분되는 개념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의 개념들의 정의가 좀 확장되고 있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역사회복지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비스 제공의 중심의 복지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관련 부서는 자원개발 중심의 복지주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중심의 복지주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주체가 시군구이므로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요한 역할들을 민간에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민으로 봐도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민간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네트워크 중심에서 놓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시설 제공하는 이것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을 함께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관을 자원개발 중심의 복지 주체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표에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런 기관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의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욕구 수준과 복지 노력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최근에 데이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가 올라와서 정리되고 취합되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는 2015년 자료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이 이 연구가 검토하는 4가지 분야의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지역사회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를 봤을 때는 노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는 저소득 분야였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각 집단의 인구 규모를 고려한 1인당 예산을 보면 저소득 분야가 가장 많고 장애인 분야도 노인 분야보다 많은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분야의 경우 인구 비율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입된 예산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 제가 청소년 쪽에 주로 활동할 때는 김해시 인구의 한 15% 이상, 17% 정도가 청소년 예산인데 김해시 예산의 1%도 책정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시정되지 않는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빼고는 지방자치에서 청소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욕구와 복지 노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과 아동 청소년 분야의 경우 인구가 증가할수록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노인 분야의 경우 인구와 예산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해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다. 세 번째는 복지 재정의 지방 분권화와 지역사회 복지 계획 도입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 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복지 사업은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지자체장의 그러니까 마인드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철학, 본인의 철학에 있어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특히나 뭐 재선, 삼선을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뭐 불가역성.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지금 이제 김해에는 하나밖에 뭐 한 개 정도밖에 없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것들이 수도권의 노원구에 가면 지금 김해는 지역아동센터가 37개 정도가 있는데 노원구 그럼 35대 7, 1이라고 한다면 노원구는 지역아동센터 숫자보다 더 많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는데 노원구에는 지역아동센터 숫자보다 더 많아져 있는 현실. 이게 지자체장의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의견들이 고민들이 반영되었다.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청소년들에 개방하는 저녁 10시까지 이런 활동들도 한다든지 저희 지역에도 이걸 개방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욕구 수준에 맞춰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의지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도전일 수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김해시를 담당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전국체전 때문에 돈이 없다. 뭐 저희는 그러죠. 그럼 전국체전을 왜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전국체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재정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시행과 관련된 지역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뮤니티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주민의식의 건대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탈감이나 무관심이 정대되고 있고 그 결과 이른바 커뮤니티는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붕괴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 주민은 어떤 의미에서도 공동체적인 생활 터전으로서의 지역의 관련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 재정 자립도의 열악성 문제입니다. 뭐 김해시가 그나마 건전하다고 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40%가 채 넘지 않는 저쪽 시골의
군 단위로 가면 지방 재정으로서 월급을 줄 수 없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방자치와 지역복지구현은 지방재정 자립도와 비례적 관계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지역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정의 확보는 결국 지역민의 복지 현안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노령화되는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수가 그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노인복지에 집중하게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걸 집중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평가를 다니면서 갔다 왔는데, 고흥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군에 갔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 비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카메라가 많았던, 그래서 저도 몇 번 끄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복지와 욕구에 적합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좀 더 효과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욕구와 사업 계획 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강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욕구와 사업 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앙정부 차원의 각 기초단체의 복지 욕구와 서비스 공급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이런 도움은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민간위원 10명이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했던 욕구조사, 도에서 했던 욕구조사,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김해 시민들의 욕구조사들을 이렇게 함께 비교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국 단위로는 처음 한다라고 했던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자치적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작성하도록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5기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시점이 가장 최근이라고 해서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 내용은 또 이전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는 욕구와 복지 노력의 정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담당자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에서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관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고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계획 수립 단계부터 1차 연도, 2차 연도를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계속 그러니까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이 좀 체계화된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들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들이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나 조례 개정, 개폐 운동,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비롯한 여러 주민 참여 제도를 시행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좀 미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주민자치를 제도적 영역 내에 포함시켜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주민자치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이전에 주민자치회라고 이야기하는 뭐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 이전에는 뭐 주민 뭐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변화들. 수도권에서는 좀 더 일찍 진행됐다면 지방은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위원 수도 확대되고 그 안에서 역할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김해시를 예를 들면 각 읍명동 주민자치회로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 제도적 장치들이 주민의 자발적 연대와 참여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민이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과 참여에 필요한 사회적 조건이 어느 정도나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는 그러니까 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활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한 결정을 주도하는 주민자치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지역의 행정을 실시하는 단체자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뭐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는 의미를 보면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한테 설문해 보면 사회복지사인가요? 기관복지사인가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현장에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활동하는 영역은 기관복지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어떻게 좀 지역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 조례 제정, 감사 청구, 투표, 소송, 소환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안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점점 그걸 도입하는 그리고 뭐 조례 제정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좀 엄청나게 까다로웠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권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주체적인 책임의식을 가진 주민이 능동적이고 국가의 정치를 참여하는 것을 지향할 뿐만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가까운 단위의 지역이라는 공간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규범의식을 생활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의미가 어디까지가 지역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역, 마을 이런 규모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은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있다라는 거고, 주민참여는 자신의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이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늘 감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련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주민자치의 기본 조건은 분권과 자치로 구역을 주민들이 나의 마을을 승인하는 자발성을 말하고, 주민을 들이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는 자주성, 마을을 주민들이 나의 일로 승인하는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과 자치에 있어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이 그러니까 유지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치에서 자치로의 바뀜으로 해서 주민의 지위는 통치의 객체에서 통치의 주체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동장님들이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동의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을 모두 고민했다면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이 예산의 일부, 극히 일부지만
일부를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총회라는 이름의 투표를 통해서 좀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암시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정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음에도 예산 또는 재정 부분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라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르게 돌려서 이야기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재원이 지방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기금은 이제 정부 재원으로 시작하는데 이후의 활동들은 민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네 번째, 주민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결정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조직의 결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회원들을 뽑은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간의 고민들이 이제 담겨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그 자율성도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자치 제도에 있어서 제도화된 주민 참여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이 주민 조직의 자치 활동을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서울의 주민자치가 어떻게 이제 발전하고 했는 이런 예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민간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사회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읍명동 차원의 각종 전문 지원기관 등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여기 이제 만들어진 게 최근에 이제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복지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명예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더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개선된 수준의 복지 인력과 복지 제도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맞춤형 복지팀의 구성원들은 대상자들이 직접 대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들도 그러니까 공공의만으로 힘으로는 이게 안착화가 쉽지 않으니까 민간도 함께 활용하자 이런 개념이죠. 따라서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고 또한 시민 역량의 강화도 필요하다. 거버넌스 방식의 읍면동 복지허브는 시민 참여에 의해서 완성되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읍면동 복지허브의 운영과 사회복지 관련 참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나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더더욱 이 부분의 참여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참여 범위를 예산 편성 중심에서 예산 과정 전체를 확대하면서 만들어진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정의 측면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 동네, 마을 혹은 특정 계층의 공동체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작동 체계상 지역의 취약계층의 사회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내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뉴욕시의 주민 참여 예산 사례를 이제 보자고 이렇게 책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역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 예산 과정에 대해 배우고 다가오는 참여 예산 과정을 계획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시기가 이제 설정이 되고요. 최소 3회의 공공집회를 열고 대표적인 하층 계층들을 해서 최소 4차례 특별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만들어 간 부분이고 사례는 책에는 한 6가지 정도의 사례를 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맨하탄에는 주거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방공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에서 내년에는 놀이터 펜스 설치하고 보도블록 공사,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디자인한 정원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표 인원이 1295명이 투표를 했고요.
50만 달러죠.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또 예술 및 문화 관련해서는 허드슨 공원 도서관 장애인 화장실 공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922명이 투표를 했고, 그리고 뭐 치안,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 그 교육, 공원 및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이디어가 돼서 우선순위가 책정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참여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는 예산 편성 이후 집행 단계에서 확대하여 집행의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까지 주민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둘째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지역 계획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의제를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주민자치 조직과의 연계 및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 주민참여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체, 뭐 사회적 경제 조직, 주민자치의 주민참여 예산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예산들을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